며칠 전 미국 우주군이 아무런 언론 브리핑 없이 조용히 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를 뒤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우주군이 주도하는 우주작전 실전 훈련 시나리오에 한국의 위성 시스템을 정식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도 아니고 외교적 수사도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조직인 미국 우주군이 한국 위성을 동맹 작전의 핵심 구성 요소로 공식 등록했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실제 기사, 실제 수치, 실제 발언을 통해 팩트만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K-아우라가 도달한 최종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인도 태평양 우주정보구조의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 표현은 제가 꾸며낸 문장이 아닙니다. 미국이 2024년에 발표한 인도 태평양 우주 전략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문구입니다. 그 문서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대한민국은 회복력 있는 인도 태평양 우주 구조를 구축하는데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기술안보 파트너이다. 여러분, 이 문장은 단순한 외교적 칭찬이 아니라 전략 구조 안에 한국을 핵심 노드로 기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세계 전략 구조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왜 우주 전력이 21세기 전략의 심장이 되었는가? 지금부터 왜 미국 우주군이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근본 배경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1. 미국 국방부의 공식 선언. 2023년 미국 국방부는 우주 전력에 대한 역사적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우주는 지상 작전을 지원하는 보조 영역이 아니다. 우주는 전쟁이 시작되고 운영되고 끝나는 독립된 전장이다. 이 문장 이후 미국은 우주군 조직 인원을 8,400명에서 2025년 기준 1만 1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예산도 300억 달러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주군 창설 당시보다 예산이 4배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이전부터 전쟁 이후까지 모든 단계에서 우주 기반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우주 기반 정보전으로 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러시아군 통신을 무력화, 상업 위성이 러시아군 배치 사진을 실시간 제공, 미국 정찰 위성이 러시아 미사일 이동 경로 포착, 우크라이나군은 위성 GPS 오류 발생 시 전투력 급감, 미국 의회 군사보고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위성 기반 정보가 없는 현대전은 존재할 수 없다. 미국이 동맹국을 우주협력에 끌어들이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이 보유한 군사용 이중용도 위성 350기 이상, 연간 군사용 위성 발사 수 세계 1위, 위성 요격 무기 ASAT 실험 성공 횟수 최소 3회. 미국은 이 중국의 확장을 우주판 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우주군 사령관은 2024년 의회 보고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눈을 두기에 우주가 너무 넓어졌다. 동맹의 자산 없이는 인도 태평양 감시망을 유지할 수 없다. 즉, 한국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자리 잡은 강대국이 틈을 내줬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 감시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미국 전략이 한국 없이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동아시아 위성 감시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동부, 북한, 서해, 러시아 극동까지 미국이 보지 못하는 관측각을 제공한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대체 불가능하다. 이 관측각은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이 뛰어난 강대국이라 해도 가질 수 없는 위치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정보적 공백을 메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대반전입니다. 한국이 위성을 띄웠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미국 우주군이 실제 우주작전 훈련에 한국의 위성 자산을 정식 변수로 넣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축하 메시지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군사정보우주 협력의 핵심 구역에 한국이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 5월 2일 미국 국방부를 취재하는 군사 전문 매체 스타즈 언드 스트라이프스는 미국 스페이스 포시즈 코리어, 한국과 함께 위성 방어 테이블탑 훈련 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기사는 그 뒤에 이렇게 적습니다. 훈련에서는 위성 교란, 전자전, 위성 근접 접근에 대응하는 절차를 양국이 공동으로 분석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은 이런 유형의 훈련을 일본, 영국, 호주 같은 전통적 일군 동맹국가만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훈련 테이블에 한국이 앉게 된 것입니다. 한국 위성이 공격받을 경우를 실제로 대비했다. 스타즈 언드 스트라이프스 기사에 언급된 훈련은 폴라리스 링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도상 시연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실제로 위성이 공격받는 상황을 전제로 한 우주전 실전 대비 훈련입니다. 훈련에서 다루어진 시나리오에는 다음이 포함되었습니다. 위성 신호가 교란될 때, 전파 교란은 실제 전쟁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공격 중 하나입니다.
훈련에서는 한국 위성이 적성국의 재민 공격을 받을 경우 어떤 절차로 미국 우주군과 한국군이 상황을 공유하고 복구나 대체 정보망을 어떻게 가동할지 매우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논의되었습니다. 위성항법 체계 GNSS가 차단될 때 내비게이션 신호를 흔드는 공격은 전시의 전력 배치와 미사일 유도 기능을 직접 무력화시킵니다. 훈련에서는 한국의 항법 체계가 공격받았을 때 미국 GPS 및 연합항법망과 어떻게 상호 백업을 구성할지 논의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항법 체계란 2035년 개통 예정인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까지 포함한 논의입니다. 상대국 위성이 한국 위성 궤도 근처까지 접근할 때 이건 현실에서 이미 나타난 위협입니다. 중국은 2021년과 2023년에, 러시아는 2022년에 상대국 위성 근처까지 다가가 센서를 가리는 방식으로 근접 위협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주위성 스토킹이라고도 부르죠. 폴레러스 링크스 훈련에서는 중국 혹은 북한이 한국 위성 궤도로 접근하는 상황을 직접 가정하고 대응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훈련의 대상이 미국 위성만이 아니라 한국 위성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수십 개의 상업용 군사용 위성이 사이버 공격으로 교란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대비해 우주 사이버 방어 체계라는 분야를 따로 운영합니다. 폴레러스 링크스 훈련에는 한국 위성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방어에 개입할 수 있는가를 실제 도상 절차로 포함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피동적으로 도움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함께 대응 절차를 설계하는 국가였습니다. 이 단계의 협력은 세계적으로도 단 6개국만이 참여하는 수준의 협력입니다. 이제 한국이 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한미동맹에는 수많은 협력 분야가 추가되어 왔지만 우주 분야는 그 중에서도 격상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우주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우주군이 운영하는 우주상황인식 네트워크 전 세계 위성 파편 추적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이건 우주 선진 7개국 정도만 가진 권리입니다. 한국군과 미국 우주군은 군사작전 차원의 우주 정보 교류를 위한 공식 협의체를 창설했습니다. 이건 미국 우주군이 한국은 단순 정보 수신국이 아니라 정보 생산국이다라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훈련은 우주 협력이 더 이상 문서상 합의가 아니라 실제 전장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상징입니다. 한국 언론은 이 보도를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미군 전문지 스타즈 언드 스트라이프스는 이 훈련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우주군이 한국을 진짜 파트너로 격상시켰기 때문입니다. 2024년 미국 우주군 사령관 챈스 솔츠먼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우주 기반 감시 역량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 발언은 전략적 공식 문구로 남아있습니다. 미국 우주군은 우주 임무체계 계획서 스페이스 미션 아커텍처 리포트에서 한국 위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국의 우주 자산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변화에 미국이 즉각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정보 제공자이다. 이 문장은 미국이 한국을 패시브 수혜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정보 제공국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의 위성은 이제 미국 전략을 완성시키는 결정 조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한국이 위성을 몇 개 더 쏘았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국가의 정보 주권을 확보하는 역사적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방위사업청이 2018년부터 추진해온 425 정찰 위성 체계 사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총 5기의 정찰 위성을 운용 및 확보 중이며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국은 무려 1조 2천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정찰 자립 국가로 넘어가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합니다. 한국군은 자체 위성 감시 정보를 통해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 활동을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건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70년 넘게 미국 정찰 위성의 정보에 의존해 전략 판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자신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시스템과 국가정보원, ADD 국방과학연구소는 2024년부터 AI 기반 이미지 융합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광학 이미지, 레이더 이미지, 열감지 이미지, 과거 패턴 데이터를 결합해 기존에는 8에서 12시간 걸리던 분석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은 정보 생산국이라고 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음 3가지를 독자 구축 중입니다.
정찰 위성, KPS 위성 항법 체계, 군민통신 위성 이 세 가지가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주 기반 전장 인프라 보유국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2024인도 태평양 우주 전략 문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한민국은 회복력 있는 우주 정보 구조 구축에 필수적이며 대체 불가능한 동맹 파트너이다. 필수적인 디스펜서블이라는 단어는 미국이 특정 동맹국에게 사용하는 최고 등급 표현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아무 국가에게나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일본, 영국 정도에게만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이 밝힌 실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중국 동부와 산둥반도 군사활동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할 수 있다. 한국 위성은 미국 위성이 도달할 수 없는 짧은 재방문 주기를 제공한다. 북한 핵시설의 일상적 패턴 변화를 한국 위성이 가장 빠르게 포착한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국 위성이 없으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감시망은 구멍이 생긴다. 이건 엄청난 평가입니다. 미국 우주군 사령관 챈스 솔츠먼은 2024년 의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우주 기반 감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미국이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파트너다.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의존한다입니다. 강대국이 의존한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관계는 단순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결속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위성은 단순히 해상도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각도에서 촬영하느냐가 50%를 결정합니다. 한국의 위치는 다음 지역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중국 산둥반도 지대공 미사일 기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공여단, 서해 북부 해군력 이동. 이 지역은 미국이 괌이나 하와이에서 촬영할 때보다 훨씬 짧은 재방문 주기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군사 싱크탱크는 한국 위성의 이 능력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들여도 재현할 수 없는 감시 자산이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왜 미국 우주군이 한국을 테이블로 불렀는지 그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하나로 이어붙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위성 보유국이 아니라 전략 구조의 결절점을 담당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